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LA시 구지구에 커런스 프라이스 시의원이 또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 LA 시민들이 이 부패한 사람들을 뽑은 건지 아니면은 멀쩡한 사람이 시의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패한 그러한 사람이 된 건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계속 LA 시의원들이 비리가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최근 헤드라인을 보고 실망을 했고 아마 저와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이제 남가주에서는 유난히 이제 이런 부패 스캔들이 LA 시의원들에게 계속해서 밝혀지고 어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총 4명의 시의원들이 이렇게 기소가 되었는데요. 네. 전 마크 리들리 토마스, 우리 한인타운 지역구를 관할하던 토마스 시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횡령과 위증 등의 혐의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이유를 분석하자면 LA 시의회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LA시가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제2의 도시입니다. 뉴욕을 다음으로 미국에서. 그리고 이런 대도시의 LA 시의원 숫자는 총 15명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 맨하탄이 있는 뉴욕시는 시의원 숫자가 무려 51명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팩트는 이제 LA 시의원들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정치인 샐러리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올라서요. 약 1년의 샐러리로 약 24만 달러를 받고 있고요. 와우, 네. 네. 그리고 각 사무실마다 연방 의원들보다 더 많은 30명 정도의 보좌관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파워가 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지역구마다 워낙 사이즈도 크지만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젝트, 특히 부동산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그 권한이 모두 시장이 아닌 그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있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이제 돈의 유혹과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을 원하는 부동산 업계의 이런 분들의 이제 청탁으로 이러한 이제 부패 혐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도시개발 센트럴 지역 커미셔너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LA시는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그런 디시전을 시의회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커미션으로 이제 분산을 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해당 시의원이 그 커미션에서 결정해 놓은 그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나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있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줄 수 있는 임팩트를 사실상 그 LA시에서는 이 시의원들이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스캔들이 계속 연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의 유혹으로 아마 많은 시의원들이 그거를 이제 불법으로 받고 또는 이제 뭐 자식들을 위한 뭐 이런 스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재개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돈 많은 부동산 재개발 회사하고 그 시의원하고 결탁이 만약에 되면은 개발이 일어나면서 또 젠틀리피케이션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부익부 빈익빈도 더 심화되고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이 미쳐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인타운만 봐도 네. 해당 시의원이 이제 우리 커뮤니티를 생각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재개발업자들이 많은 막강한 후원금을 대다 보니까 예. 그분들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앞장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룰이 바뀌어서 이제 시의원들이 이제 이러한 그 펀드레이징이나 후원금을 그 부동산 재개발업자에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뭐 다른 루트로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조금 부족한 이제 그 수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A 시의회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구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확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정치 데이터 전문 업체가요. 만약에 그 31개 선거구로 확대를 하게 되면 아시안 후보가 유리한 한인타운 지역구가 탄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사실 저희 한인타운 그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에서도 예. 제가 활동을 했는데요. 예. 저희 태스크포스에서도 사실상 이런 선거구 확대를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15명의 시의원 시스템에서 31명으로 이제 2배로 이제 늘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 한인타운 단독 지역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선거구 이제 재조정 전문 업체가 이 31개 지역을 만약에 이제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제 네. 약 지역구마다 한 13만 명, 지금의 한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한인타운이 속한 지역구를 딱 보시면요. 가장 만약에 31개 지역 중에서 아시안 인구 또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렇게 탄생만 되게 되면 아시안 유권자가 43%, 사실상 이제 아시안 지역구라고 불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라티노 퍼센티지가 26%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1개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한인 사회를 계속해서 대변할 수 있는 한인타운 지역구가 탄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시의회에서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도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예. 공식적으로 이러한 이제 공청회나 아니면 이런 인풋 세션들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때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직접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이제 한인 사회에 이제 인풋을 주시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인이시죠? 이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 그리고 연방 하원 47지구 후보가 자체 실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공화당 스캇 바우 후보가 37%, 또 민주당 소속인 데이브민 후보가 43%로 집계가 됐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데이브민 후보는 최근에 이 취중운전 스캔들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연방 하원 47지구 선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데이브민 후보를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DUI 헤드라인으로 지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바인이 소속돼 있는 47지구 연방 하원 의원 지역구가 워낙 지금 초박빙의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면 민주당 유권자는 한 15만 9천 명 정도가 되고요. 민주당이요. 그 다음에 공화당은 15만 2천. 사실 한 7천 표 차이거든요. 예. 그리고 무소속 이제는 한 13만 명 정도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박빙의 레이스고 어느 한 당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 데이브민 후보가 많은 분들이 데이브민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47지구에는 아시안 유권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바인스도 포함되어 있죠. 코스타 메사도 있죠. 아시안들이 많이 거주하고 선호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안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제 당을 떠나서 많은 아시안 유권자들은 아시안 후보에게 이제 표를 던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화당 후보는 사실상 이제 단일화가 돼서 스캇 바우라는 후보가 다시 한번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를 발표가 됐는데 공화당 후보 바우 후보가 37%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데이브민 후보가 캠페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 오렌지 카운티 특히 아시안 유권자의 표심을 계속해서 타겟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내년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선 한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연방 하원 의원이 또 탄생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민주당 연방 하원 캠페인 조직이요. 그 2024년 하원의 다수당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지역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타겟 리스트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그 미셸 박스트리 의원이 있는 연방 하원 45지구는 포함이 돼 있어요. 반면에 영김 의원의 40지구는 올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 연방 하원 지도부는 이제 다수당을 다시 찾으려고 이제 내년 선거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타겟팅한 지역은 31개고요. 그 중에서 무려 캘리포니아에 한 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캘리포니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내년 대선 이후에 있을 이제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오렌지 카운티에 조금 전에 데이브민 의원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 현직인 영김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분 다 공화당이시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두 지역구 중 이제 미셸 스틸 의원이 소속돼 있는 45지구에 특별히 이제 민주당 그런 캠페인에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지역구도 이제 다시 선거구 재조정으로 그려져서 아시안이 대다수인 지역구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유권자 비율은 공화당 50, 민주당 50으로 초박빙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5지역구에 사시는 한인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일단 뭐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요. 뭐 알티샤, 이렇게 한인분들이 풀러튼 많이 선호하고 이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영김 의원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미셸 박스틸 의원의 지역구를 집중적으로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가을이나 이제 겨울이나 내년 초가 되면 더욱더 많은 광고와 이제 한국어 캠페인이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틸광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